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해지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괴로움을 없애면 됩니다. 자신의 괴로움을 알아차리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을 하다 보면 그 일이 힘들거나 괴롭다는 생각은 점차로 사라지게 되고 매 순간이 새롭게 느껴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면서 온전히 나로 살아가는 법,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아주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을 저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뵈면서 이제 느끼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아온 환경이 각각 다르기도 하고 또한 인생에서의 경험도 모두 제각기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처한 환경과 또한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고통을 받아들이는 방식도 또한 사람마다 다른 듯 느껴집니다. 그 어떤 누군가는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서 고통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분도 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끌어안고 있는 경우도 본 경우가 제법 많은 듯 합니다.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고통을 끌어안고 있다 보니 고통을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통을 자신을 지키는데 쓰는 경우도 본 듯 합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는 가족에게서 상처를 받고 힘들어 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가장 친근하게 느껴져야 할 가족에게서 상처를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듯 합니다. 특히나 어릴 적 부모님에게서 학대받은 경험을 가진 분들의 경우는 그 고통이 무척이나 뿌리 깊은 경우도 보기도 합니다. 제가 만난 분은 굉장히 이제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어릴 적 그에게서 이제 기억되는 아버지는 이제 칼을 빼들고 어머니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위협하는 모습이었어요. 당연히 가족이 화목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를 보면 이분은 방으로 도망가가지고 귀를 틀어막고서 그리고 숨어 지냈어요. 성장기를 보낼 때에도 이 끔찍한 기억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살이 넘어서 그가 이 가족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한 게 바로 여행이었어요. 어느 정도 일을 하면서 돈을 모으고 나서는 집을 떠나서 이제 외국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여행 자금이 결국엔 떨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렇게 빠져나가고 싶어 하던 가족의 굴레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괴로워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의 이제 불우한 청소년 시절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제가 그분에 공감하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약간 눈에 띄는 듯한 행동하고 또한 이제 독특한 사고 방식이 좀 이해될 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계속 이어갈수록 저는 무언가 좀 다른 점을 느낀 것 같아요. 그분이 처했던 과거의 그런 경험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는데 그분은 그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계속 되돌려서 다시 끄집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왜 이런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는지, 나는 왜 이렇게 불우한 청소년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좀 한탄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였어요. 이런 영향 때문인지 사회에 나가서도 또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자신이 이렇게 약간 사회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데에는 이런 불우한 가정 환경이 절대적인 원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였어요. 그분을 만나 뵐 때마다 그분은 저에게 똑같은 과거의 상처, 기억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을 습관적으로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여러 번 듣다 보니까 이런 종류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 자신의 상처를 이용하고 있구나. 불우한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놓는 것은 자신의 이런 모습이 이런 상처 때문이니 이것을 이해해 달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한두 번 들었을 때는 그분의 이제 불안한 눈빛이나 심정을 공감하면서 굉장히 이해할 수 있을 듯 했는데요. 근데 이런 자신의 상처에 대한 언급이 반복될수록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이면을 본 듯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나에게 이런 불우한 과거가 있었으니 듣는 당신은 나를 너그러이 이해해 줘야 된다는 그런 태도가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만나보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픈 과거와 이제 상처를 먼저 드러내는 것을 보면서 그 저변에 있는 저는 엄청난 집착을 본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변화하지 않겠다라는 에고의 집착이었어요. 이 과거의 기억과 고통은 분명하다. 그렇게 내가 행하고 있는 이제 잘못된 생각과 행동이 있다면 그것은 과거의 불우한 가정 환경 때문이니까 지금의 나의 모습을 꾸짖거나 면박하지 말아달라. 그런 종류의 태도가 보였던 거예요. 제가 보기에 에고란 이렇습니다. 자신의 고통과 기억마저도 그것을 자신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써먹는 게 어떤 에고의 교묘함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을 보면서 느낀 점은 이 고통과 너무 오랫동안 가까이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사람들은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가까이 한 이유 때문이었는지 고통을 벗어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처음 낯선 사람에게도 자신의 과거, 불우한 환경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드러낸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습관은 당연히 일상이 되어 갔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분의 과거를 이제 같이 공감하면서 위로해 주다가 그것이 반복되니까 결국 이분을 더 이상 공감하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저는 어느 날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듣다가 이분에게 조언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왜 아직까지도 20년이 지난 아버지의 모습을 지금까지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칼 들고 집안에서 폭력을 행사한 거는 20년 전 일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지금은 아버지가 어떤 모습인지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의 아버지는 웬 힘없는 노인네 하나가 그냥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혈기 넘치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기에 지금의 모습을 보면은 되려 이제 불쌍해 보이기까지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분에게 물었어요. 20년이 지난 아버지는 그렇게 변해 있는데 왜 당신은 20년 전의 기억에서 나가려 하지를 않는 건가요? 그게 무슨 소중한 기억이라고 20년 동안 그 아픈 기억을 소중히 끌어안고 사는 건가요? 그러면서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상처 써먹으려는 짓 그만두세요. 왜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과거 경험이나 고통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걸까요? 왜냐하면은 자신이 이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 정황에 대한 비난을 그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대신 받아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것은, 내가 이렇게 못난 것은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 때문이라고 그렇게 쉽고도 명백하게 자기의 책임을 떠넘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것을 두고 에고가 고통을 써먹는 짓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물론 변하지 않고 엄격한 사실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나라는 에고는 그 변하지 않을 명분을 그 고통으로부터 얻게 되기도 합니다.
나를 괴롭혔던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오히려 지금에는 나를 지켜주는 방어의 수단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행여나 그 과거의 고통, 경험, 기억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당신은 내 고통을 알아요? 이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어요. 그러니 고통받아온 지금 내 모습을 당신은 그대로 이해해줘야 해요. 라는 식으로 에고는 항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의 당신을 만든 것은 20년 전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그 완고하고 폭력적이었던 아버지는 지금에는 그렇게 볼품없고 초라한 노인네로 변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아버지도 그렇게 변했는데 왜 당신은 20년 전의 고통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건가요? 제가 이분을 보면서 이런 상상이 되었어요. 자신이 어릴 적 그렇게 가지고 놀던 이제 낡고 볼품없는 인형 하나를 여전히 중년이 되어서도 버리지 않고 꼭 쥐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이로 치자면 이미 자신의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그렇게 남편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 때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볼품없는 인형 하나를 끌어안고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가련한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었어요. 수도함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제가 대화를 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단어 하나가 어떻게 보면 무상입니다. 무상의 의미는 무척이나 단순합니다. 항상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변한다. 삼법인 중에 하나인 진리이기도 한데 이 무상은 불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누구나 다 수긍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무상은 이렇게 이해하기는 쉽지만은 삶으로서 온전하게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한테 고민거리 혹은 질문거리를 가져오는 많은 분들께서는 고통의 경험이라든지 기억을 가져오는데 그것들이 정도는 다를지언정 앞에 그분과 같이 볼품없는 인형 하나를 마치 이렇게 꼭 붙들고 있는 듯한 모습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내가 그 때를 지나면서 떠나보내야 했던 고통의 기억들을 아직까지 붙들고 쥐고 있는 듯한 분이 많습니다. 에고는 무언가를 계속 붙들고 고착화시키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경험이든 느낌이든 감정이든 또 기억이든 간에 지금의 나를 자유롭게 하는데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존재함으로써 지금의 나를 납득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의 내가 변치 않을 어떤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과거의 기억, 경험, 느낌, 생각들을 보내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나란 존재는 통로에 가깝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통로는 비어 있어야지만은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잘 지나갑니다. 설사 인연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생각, 감정, 경험, 느낌들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연에 맞게끔 잘 받아들이고 보내주는 것이 사실 통로의 역할이자 모습입니다.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페르시아 신비주의 시인 루미의 여인숙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 어떤 기쁨, 우울, 야비함, 찰나의 깨달음이 예기치 않게 온다 하더라도 이 모두를 잘 환영하고 대접해 주어야 한다고 루미는 말합니다. 설령 이러한 감정과 생각들이 난폭하게 우리의 마음을 휩쓸고 간다 하더라도 실상 우리의 내면을 비우기 위해 그렇게 온 것들인지 모르기에 그렇게 잘 모시고 감사히 대하라는 메시지를 전한 바 있습니다. 여인숙은 그렇게 손님들이 오가며 쉬다가 나갈 수 있는 그런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마찬가지로 통로도 그 모든 경험과 감정, 생각들이 오가도록 비어 있어야 합니다. 들어오는 곳이 있다면 잘 받아들이고 또한 잘 머물게 하다가 또한 인연에 닿는 대로 잘 보내주는 것, 그게 통로의 본래 역할입니다.
그 어떤 경험과 생각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통로다 라는 생각을 스스로에게 되뇌이면서 연습하면 무척이나 좋은 수행입니다. 그렇게 통로되는 연습을 잘 하고 순간순간에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면은 우리는 비어 있으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잘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정 통로로서 잘 살게 된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무아와 무상이라는 진리를 우리의 삶으로서 잘 체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불교에는 좋은 가르침들이 넘쳐납니다. 무상이나 무아, 팔정도, 방아착, 깨달음, 열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으로 녹아들 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처님 제자로서 우리가 아무리 수승한 가르침을 받는다고 해도 나의 삶과 분리된다면 그것은 단지 말과 개념일 뿐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삼법인의 하나이기도 한 이 무상은 세상과 존재의 이치입니다. 이런 무상이 의미가 있으려면 내가 그렇게 무상이 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진리는 보고 듣고 배우는 것만이 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됨에 최종의 목적이 있습니다. 수박은 먹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또한 진리는 나의 삶으로 그렇게 펼쳐짐에 목적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과거의 고통은 나의 것도 아니고 또한 아버지 것도 아닙니다. 그럼 고통은 누구 걸까요? 고통은 그것을 부여잡고 있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은 당연하게 나로부터 내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내보내는 연습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우리는 고통을 잘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상상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고통을 겪고 고통을 부여잡은 적도 있지만은 그때마다 이런 말을 저 스스로에게 되풀이해서 반복했습니다. 나는 통로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는 통로다. 경험들아, 감정들아, 생각들아 이렇게 잘 왔으니 내가 너희들을 잘 맞아주마. 그러나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있을 수는 없다. 그렇게 잘 머물다 시간이 흐르고 인연이 닿으면 잘 가거라. 그렇게 오랜 동안 저 스스로 수행했던 방식이기도 하고 또한 나 스스로를 통로로 관념화하고 또한 이미지화하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이 통로되는 연습이 익숙해져서 또한 이 통로되는 수행이 익어가면은 어느 순간 내가 그리도 붙들려고 했던 어떤 경험이나 기억도 자취 없이 나를 떠나가는 무상한 것들임을 스스로 깨달은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무상을 체득하면은 그때는 눈앞으로 곧장 자유가 찾아듭니다. 에고가 강력한 중심이 될 때에는 그 모든 것은 변한다는 이 무상은 의도치 않은 변화이자 또한 두려움으로써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나를 비워서 통로가 된다면은 그때 무상은 그 모든 것들이 인연에 따라 활발히 오고 가는 자유이자 생생함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나를 비우십시오. 나를 비워서 그렇게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통로가 된다면은 세상은 그 어느 것 하나 변하지 않은 채 그 모두가 통째로 바뀌어져 있음을 우리 눈앞에 진실로 생생하게 확인하게 될 겁니다. 불심으로 바라보면 온 세상이 불국토요. 범부들의 마음에는 불국토가 사바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국토는 이미 여러분들의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가 통로가 되어서 불국토를 여실하게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호모사피엔스의 작가 유발 하라리는 Everything changes, 모든 것은 변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이죠. 모든 것이 변한다는 이 단순한 사실 하나만 받아들여도 우리의 삶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적당히 건강하고 적당히 행복합시다. 원지였습니다.